안녕하세요, 박수입니다. 자, 오늘은 조금 EBS 같은 그런 좀 컨텐츠를 준비했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면 텐트 그리고 TC 혼방 면 텐트들, 제가 항상 뭐 누수 테스트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방수 테스트를 한다 막 이러면서 비 오는 날 면 텐트를 가지고 나가서 막 테스트를 하잖아요. 근데 제가 하는 테스트는요, 여러분들, 이 면에서 새는 테스트를 하는 건 아니에요. 보통 어떠한 면이든 어떠한 TC 혼방면이든 기본적으로 면이 가지고 있는 내수압이 있습니다. 근데 뭐 어정쩡한 비는 다 견뎌야 되죠. 내수압이 0인 그런 소재는 없을 테니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가 얼마 내리지도 않았는데 여기서 바로 뚝뚝 떨어진다. 그걸 가지고 하자라고 표현할 수는 없고요. 그냥 원단을 쓰레기를 쓴 거예요, 여러분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재를 쓴 거죠. 그건 하자가 아니라 애초에 제품 자체가 캠핑을 할 용도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텐트에 들어가는 혼방면 그리고 면 소재의 텐트들은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내수압을 견딜 수 있게끔, 특히 TC 소재, 이런 소재 같은 경우는 좀 더 내수압이 높아요. 그래서 웬만한 비는 다 견뎌요. 만약에 여기서 이 면을 뚫고 아랫면으로 물이 샌 정도의 비가 내렸다는 거는 정말 많은 양의 비가 내린 거고요. 이 내수압, 이 면이 가지고 있는 내수압을 견디지 못했다는 뜻이라서 그 정도의 테스트를 하는 건 아니고요. 보통 면 텐트나 TC 소재의 면 텐트들은 일단 심실링이 안 됩니다. 폴리 소재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봉제를 한 이 봉제선을 따라서 투명한 힘실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붙일 수가 있어요. 근데 면 텐트 또는 면 소재의 텐트들은 힘실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전 세계 어디에도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브랜드도 없을 뿐더러 그런 기술도 없습니다. 그래서 면은 심실링이 되지가 않아요. 그러면 봉제를 하면 당연히 면과 이 실이 들어가는 봉제선 안에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면 텐트는 다 비가 새겠네요. 비가 오면. 그것도 아니에요. 일단 제가 아는 지식선에서는요, 이런 캠핑용 텐트를 만들 때 들어가는 이 실이 방수 효과가 있는 실을 사용해요. 그런 소재의 실을 사용을 해서 봉제를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잘 보시면 이렇게 촘촘하게 잘 박히는 경우도 있고요. 이게 일정하게 똑같이 박히면 다행인데 어떤 봉제 부분에서는 구멍이 좀 더 클 수도 있는 거예요. 시즈닝을 해라. 비를 맞췄다가 말리고 또 비를 맞췄다 말리고 물을 뿌렸다 말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면이 수축과 팽창을 하다 보면 조직이 좀 더 견고해지니까 이 봉제선에 있는 구멍들, 봉제를 실을 딱 꽂았을 때 생기는 구멍, 그 공간을 이제 시즈닝을 통해서 막는 방식인데요. 사실 그것도 100%는 안 돼요, 여러분들. 면이잖아요. 면의 가장 큰 장점이 면의 조직 때문에 통기가 잘 되고 그리고 좀 아늑하고 뭐 그런 건데, 시즈닝을 통해서 엄청난 큰 기대 효과를 보려고 하기보단 애초에 봉제를 잘 해야겠죠. 봉제선이 힘실링이 안 되니까 그러면 면 텐트나 TC 혼방 면 텐트들은 전부 다 비가 새겠네? 또 그것도 아닙니다. 요즘에는 이렇게 텐트를 제작할 때 사용하는 실이요, 방수 효과가 좀 있는 실을 써요. 기본적으로 이 실들이 다 방수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실이 면을 뚫고 봉제가 되면서 생기는 그 홈을 채우는 건 정말 정교한 봉제뿐이 없어요. 물론 정교한 봉제를 한다고 한들 사실 이게 사람이 한 땀 한 땀 한 땀 손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재봉기로 드르륵 박는 거다 보니까 일일이 이걸 다 사실 확인하는 그런 공장은 모르겠어요. 아직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다만 그 공장의 재봉, 봉제 틀 기계가 좀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차이에 대해서 구멍 크기가 좀 크고 작고가 결정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OEM 공장이라 그러죠. 보통 대형 브랜드들을 생산하는 뭐 노스페이스나 뭐 이런 기타 등등의 좀 유명한 브랜드의 OEM 공장들이 그런 고가의 장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다가 제작을 하면 100%는 아니어도 제대로 봉제가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스스로 해결하는 방법뿐이 없겠죠. 자, 그러면 완벽한 텐트도 정말 많은 비를 맞추면요, 이 봉제선을 따라서 누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이처하이크도 그렇고요. 뭐 기타 브랜드들도 누수에 관련된 검색 조금만 해보시면 비가 셉니다. 뭐 네이처하이크는 비가 안 새요 이러는 분들도 계시는데 아니에요. 네이처하이크도 누수 때문에 작년에 누수 관련돼서 문의도 많이 받았고요. 그래서 이 봉제선을 따라서 누수 테스트를 제가 항상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사실 이렇게 지붕에 아무것도 없는 텐트들은 어지간하면 누수가 별로 발생을 안 해요. 근데 어떤 게 문제냐, 요즘에 천장, 지붕 위에 우레탄 창문을 다는 게 네이처하이크도 그렇고 캠졸도 그렇고 쿠디도 그렇고 뭐 다양한 캠핑 브랜드가 좀 트렌드가 좀 됐잖아요.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우레탄 창문, 자 거기서 누수가 정말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그 이유도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특히 네이처하이크 13.2나 네이처하이크 17.2는 그쪽에서 엄청 누수가 많이 발생해서, 자, 이 텐트를 기준으로 좀 비교를 하자면 이렇게 우레탄, 그리고 우레탄 뒤쪽으로 폴리 소재로 된 시보리, 그리고 이거를 여기다 이렇게 붙이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세 개의 원단을 봉제를 하다 보니까 구멍이 더 커지는 거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폴리 소재라면 그 부분을 심실링으로 붙여버리면 돼요. 그럼 절대 비가 들어올 수가 없겠죠. 근데 면 텐트는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좀 많이 새요. 그러면 방법이 아예 없냐? 우레탄 창문 있는 텐트들은 다 비가 새냐? 방법이 있습니다. 예, 그 방법을 제가 소개시켜 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었고요. 일단 첫 번째로 비가 안 새는 게 가장 좋겠죠. 근데 만약에 내가 사용하는 텐트가 비가 샜다 그러면 양초를 하나 준비하세요. 이렇게 양초를 준비하시면 돼요. 자, 양초를 준비하셔서 지금 보시면 제가 문질러서 이렇게 보시면 여기 흰색 자국이 남았어요. 이건 제가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이렇게 긁었어요. 면이 닿지 않게 이렇게 모서리 부분으로 여기 봉제한 부분만 살살 긁어주세요. 이렇게 봉제한 부분. 자, 이런 식으로 뭐 이런 데도 이렇게 봉제한 부분을 양초로 이렇게 긁어주세요. 자, 근데 여러분들 이걸 하시기 전에 하나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양초를 사용하다 보면 간혹 어떤 양초는 변색을 일으키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변색이 생기는 그런 양초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 흰색 양초, 컬러 있지 않은 그런 양초를 쓰는 걸 좀 권장드리고요. 여기 지금 이렇게 허옇게 묻어 있지만 이제 좀 사용하다 보면 언제 그랬냐든지 다 사라져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이런 우레탄 창문이 있다 그러면 고기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양초로. 이렇게 양초로. 자, 뭐 어떤 분들은 가끔 촛농을 떨거나 막 이런 분도 있는데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 예. 촛농을 떨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양초의 이 성분을 이 구멍 안을 메꾸는 방식입니다. 단순하게 봉제선을 통해서 그쪽에서 물이 한 방울씩 떨어져. 그럼 그쪽을 찾으셔가지고요 이렇게 바르시면 돼요. 아유, 메꿔지는 게 보이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왕이면 봉제선에서 누수가 발생하지 않는 그런 텐트를 선택하셔야 되고요. 봉제선에서 누수가 없는 텐트를 사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다 보면 얘도 제품이다 보니까 뭐 봉제선 쪽이 또 벌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예, 또 한상 왜냐면 바람 불다 보면 뭐 막 하다 보면 또 막 고장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그랬을 때 이제 자가 수리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이 영상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한 1년 정도 썼는데 1년 전에는 누수가 없었는데 갑자기 누수가 좀 생겼어. 그럼 그 부분을 찾아서요. 아마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무조건 이 봉제선에서 물이 셀 거예요. 이 면에서 물이 새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건 원단이 아니에요. 내수압이 0인 소재의 원단을 사용해서 텐트를 만드는 회사가 있다면 그건 완전 미친 거죠. 그래서 이게 하자냐 아니냐의 판단은 스스로 하셔야 되는데 웬만하면 봉제선을 통해서 비가 안 새는 그런 제품을 구매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혹시 내가 구매를 했지만 이 텐트가 너무 마음에 든다면 양초를 이용해서 봉제선의 구멍을 메꾸는 방식의 이런 자가수리도 괜찮고요. 또 요즘에는 컨버스 소재의 액체로 이렇게 바르는 그런 제품도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아마 뭐 양초랑 비슷한 원료겠죠. 액체가 나와서 이렇게 쭉쭉 하면 이제 굽는 방식인 것 같아요. 제가 조만간 그 제품을 찾아서 구매를 해가지고 미국 제품이라고 하는데 그걸로 한번 실제로 얼마나 효능이 있는지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또 리뷰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면 텐트, 에어 텐트 관련된 좋은 정보가 있으면 여러분들한테 좀 공유해드리고 저도 많이 배워가는 중이에요. 지금 단순하게 사용만 하지 말고 내가 사용하면서 이 제품에 대한 특성, 고장이 났을 때 내가 투리할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도 좀 같이 공유해서 좋은 정보를 많이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에어텐트 유튜버 헉스였습니다. 예, 양초 감사합니다.